이제 43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43번은 여기 정역은 위상이 있고 이제 공역이 아직 집합인 상황에서 이게 연속이 되게끔 y에다가 이제 위상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선은 여기다 비이산 이상을 주시면 비이산을 주시면 이제 공집합하고 전체밖에 없기 때문에 역상에도 공집합하고 전체밖에 없고, 그래서 공역이 그냥 비이산 이상을 주면 당연히 연속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가장 강하게 y에다가 위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이제 타우 프라임처럼 주는 게 이제 가장 강하게 주는 방법이다. 예. 타우 프라임을 보시면 이제 역상을 시켜서 정역에서 계집합이 되게 하는 이런 부위들을 다 모아서 그런 부위들이 y에서 계집합이다. 이런 식으로 위상을 주는 게 연속이 되게 가장 강하게 주는 방법이다. 라는 게 지금 43번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확인을 할 때는 요 타우 프라임을 이제 공역에다가 주게 되면 연속이 맞다를 좀 확인하는 걸 앞에 적었고, 이제 가장 강하다라는 걸 그 뒤에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타우 프라임 이상을 이제 공역에다가 넣으면 연속이 되는 건 그냥 바로 확인이 돼요. 그냥 이걸 확인하시려면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하나 꺼냈을 때 역상관계 여기 들어가는 걸 확인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타우 프라임에서 일반적으로 하나 꺼내게 되면 그냥 정의 자체가 이걸 만족하는 게 정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정의 상황에 바로 타우 프라임을 공역에다가 주면 연속인 게 바로 되고, 이제 가장 강하다를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결국은 어떤 타우 y를 공역에다 줘서 연속이 된다라는 성에서 시작했을 때 그 타우 y보다 타우 프라임이 더 강하다를 확인하면 연속이 되는 것 중에서 이제 가장 강하다를 확인한 거가 돼. 그래서 이제 타우 y를 주고 연속인 상황에서 시작해서 이 관계가 확인되면 되고,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뽑은 애가 여기 들어간다를 또 확인하면 되죠. 그래서 타우 y에서 뽑은 애가 타우 프라임에 들어간다를 확인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뽑고 시작을 할 건데, 결국 이제 연속이고 여기서 뽑았기 때문에 여기서 뽑은 애를 연속으로 역상을 시키면 정역에 자연스럽게 이제 들어가고, 이게 들어간다는 얘기는 타우 프라임의 조건을 또 만족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쥐가 또 타우 프라임에 들어간다가, 그래서 타우 y에서 뽑은 애들이 자연스럽게 여기 들어가고 이포함 관계가 성립해서 타우 프라임이 가장 강하다. 예, 정의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확인이 돼요. 네, 그 다음에 44번은 이제 공역이 위상이고 정역이 집합이었을 때 여기다 이제 위상을 주고 연속이 되게끔 한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일단 이산 이상을 주면 당연히 연속이 돼요. 여기다 이산 이상을 주면 항상 연속이니까 이제 이산 이상이라는 게 당연히 있을 텐데, 이제 가장 약하게 주는 방법은 정역에다 가장 약하게 주는 방법은 여기 타우 프라임의 방법으로 주는 게 연속이 되게끔 가장 약하게 주는 방법이다. 예. 그래서 그냥 보시면 공역 쪽에 있는 계집합들을 역상을 다 시켜서 그 역상한 애들이 정역의 계집합이다 이렇게 주면 이게 가장 약하게 주는 방법이다. 예. 역시 앞부분은 이제 이 타우 프라임을 줬을 때 연속이 되는 것 좀 확인하고 있고, 그 뒤에는 가장 약하다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우 프라임을 줬을 때 연속이다를 결국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애들을 역상을 시켜보면서 확인할 건데, 그래서 시작을 여기서 이제 뽑고 시작을 할 건데, 그러면 이제 타우 프라임 정의에 의해서 역상한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정의 상황 자체가 연속이 성립하게끔 되어 있고, 또 가장 약하다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뭔가 타우 x라는 위상을 줘서 연속이 성립한다면 그 타우 x보다 타우 프라임이 더 약하다를 확인해주면 연속이 되는 애들하고 비교했을 때 항상 약한 쪽에 있으니까 가장 약하다가 그리고 이 상황을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 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뽑은 애가 여기 들어간다를 확인하면 되는데, 타우 프라임에서 이제 뽑고 시작을 할 건데, 여기서 결국 뽑고 시작을 할 건데 타우 프라임 자체는 여기 타우에 있는 애들을 역상한 애들로 다 구성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역상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게 타우 프라임의 그냥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쓰셔도 돼요. 그래서 타우 프라임에서 일반적으로 뽑는 것 자체를 이렇게 생겼다라고 뽑았어요. 그래서 역상시킨 표현으로 일반적인 원소를 지금 뽑았고, 어쨌든 이런 표현으로 타우 프라임의 일반적인 원소를 쓸 건데, 결국은 요 G는 여기 들어갈 녀석은 또 여기 공역 쪽 타우 쪽에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뽑고 시작할 거고, 여기서 짓는 G는 타우에 있어야 되고,
그럼 결국은 얘가 연속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G를 이쪽으로 역상한 게 당연히 또 타우 X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이 또 여기 다 들어간다. 예. 그래서 결국 가장 약하다. 예. 그래서 여기다가 위상을 주고 연속이 되게끔 가장 약하게 정의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아까 43번은 공역에다가 위상을 줘서 이제 연속이 되게끔 하는 방법으로는 아까 43번이 가장 강한 방법이다. 그래서 43번, 44번에 대한 내용을 같이 비교해서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뭐 다음은 이제 점에서 연속이다의 정의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 f가 x라는 점에서 연속이다 라는 상황은 그 점을 보는 그 fx를 갖고 있는 공역의 계집합을 꺼내올 때마다, 그래서 fx를 갖고 있는 뭐 계집합을 임의로 꺼내올 때마다 이 포함이 성립하는 정역의 계집합이 존재했을 때, 그래서 공역에서 계집합을 줄 때마다 이 포함이 성립하는 정역의 계집합을 찾아올 수 있으면 그 점에서 연속이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그냥 예제 상황을 간단한 걸 두 개 보시면, 만약에 정역의 위상 중에서 단점집합의 계집합이 있다면 그 점에서 연속인 게 당연하다. 결국 여기 들어갈 u를 찾아내는 게 결국 정의를 해결하는 건데, 저 u 자리에다가 그냥 얘를 넣으면 바로 해결이 돼요. 그래서 얘가 들어가면 당연히 포함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런 애가 u 자리에 들어가면서 해결을 하기 때문에 뭐 그 점에서 연속인 게 성립한다. 그래서 단점집합으로 계집합이 정역이 있을 때는 그 점에서 연속이 따라온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가장 작은 사이즈의 계집합들을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면 이제 가장 작은 사이즈의 계집합들을 꺼내오고 확인해도 된다. 그래서 만약에 정역에서 A를 갖고 있는 가장 작은 사이즈의 계집합하고 공역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의 계집합이 각각 다 있으면 그냥 걔네들을 꺼내오고 포함이 되는지를 확인해서 포함이 됐으면 연속이고 포함이 안 되면 이제 불연속이 된다. 그래서 가장 작은 사이즈의 계집합이 있으면 가장 작은 사이즈의 계집합만 확인해도 충분하다라는 게 지금 이어지는 예제 내용인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가 가장 작은 사이즈인데 가장 작은 사이즈에 대해서도 이 포함이 성립하는 u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작은 애를 갖고 와도 포함이 되는 게 있다는 얘기면 다른 애를 갖고 와도 똑같이 있는 거가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가장 작은데도 이게 성립했다는 얘기는 뭘 갖고 와도 성립하는 게 존재한다. 그래서 연속이 맞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얘도 지금 가장 작은 애인데 가장 작은 애를 보내도 포함이 안 되면 다른 애를 넣어도 포함이 당연히 더 안 돼요. 가장 작은 애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애를 갖고 와도 안 들어가는 게 되고, 들어갈 수 있는 애가 여기 없다라는 내용이, 그래서 이제 불연속이다. 그래서 가장 작은 사이즈들이 있을 때는 그냥 가장 작은 사이즈에 대해서 확인하는 걸로 연속을 확인해도 괜찮다. 그래서 뭐 다음 45번 문제가 이제 이 A라는 점에서 C라는 점에서 이제 연속성을 확인해라 라는 상황의 지금 질문. 그래서 이제 집합하고 위상은 지금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고, 정역 공역이 지금 똑같은 위상 공간이고, A라는 점에서 연속인지를 확인하는 상황인데 단점집합 A가 지금 있다라는 걸 보시면 A점에서 연속이 맞다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뭐 A점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제 연속이 맞고, 여기 단점집합 B도 있으니까 사실 B라는 점에서도 물론 연속이 맞아요. 어쨌든 이렇게 단점집합이 있다라는 걸 보시면서 A에서 연속이 맞고 이제 B에서 연속이 맞다, 뭐 그렇게 바로 보시면 되고, 이제 C점에서 연속을 확인할 때 여기도 이제 계집합이 몇 개 없기 때문에 가장 작은 사이즈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제 가장 작은 사이즈로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역에서 이제 C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계집합 보시면 이제 얘가 이제 C를 갖고 있는 가장 작은 계집합이고, 그 다음에 FC 같은 경우는 지금 B고, 이제 B를 갖고 있는 가장 작은 계집합은 얘고, 그래서 공역 쪽에서 가장 작은 계집합과 정역에서 가장 작은 계집합에 대해서 포함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BCD를 보냈을 때 뭐 B를 보낸 건 C로 가고, C를 보낸 거는 뭐 B로 가고, 뭐 D를 보낸 건 지금 C로 가요. 그래서 이렇게 B가 아닌 쪽으로 대응하는 애가 있으니까 뭐 포함이 안 되는 게 맞고, 또 이게 안 된다라는 상황은 연속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작은 사이즈들이 있는 상황이면 얘네들에 대한 포함 관계만 확인하셔도 된다. 그래서 연속이 C에서 연속이 아니다.
그다음에 46번에 이제 여기 뭐 경계가 없는 부분이 이제 지문에 있는데 저희가 이제 경계가 없는 거하고 객패가 닫는 게 이제 동치예요. 그래서 이제 경계가 없다, A가 객패가 닫는다. 이게 지금 동치고. 그래서 여기 46번은 지금 특성함수가 정의되어 있는데 첨자에 써져 있는 A 쪽에 있는 애들은 1로, A 없는 애들은 0으로. 이제 공역은 지금 실수의 보통 이상 공간이고 이제 A에 있을 때는 1로, A 없을 때는 0으로 대응하는 이런 식의 정의된 함수 얘를 특성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특성함수에 대해서 이 가로 1번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가로 1번은 연속인 것과 경계가 공집합인 것, 여기 나와 있는 A의 경계가 공집합인 것과 이 특성함수가 연속인 것과 동치다. 아까 참고 내용에 의하면 얘는 이제 객패가 닫는 거랑 동치야. 그래서 특성함수가 연속인 것이랑 A가 객패가 닫는 것이 동치다. 이게 이제 가로 1번의 명제로 나와 있고, 가로 2번은 P라는 점에서 연속인 것과 동치 명제로 이제 A의 경계 집합 안에 P가 없다. 그래서 P가 경계점이 아닌 것과 P점에서 연속인 것이 동치다. 이 가로 1번을 확인해라 라는 상황. 아까 이제 가로 1번이 요 동치를 확인하는 거였어요. 이제 특성함수 연속과 이제 경계가 공집합, A가 객패 집합, 이거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었고,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을 먼저 보시면 이제 연속을 이제 먼저 가정하고 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를 보시면 이제 연속이니까 계집합의 역상이 다 계집합이다. 이제 그걸 적용하실 수가 있고, 공역이 실수의 보통 이상 공간이니까 이런 열린 개구간들이 이제 공역에 있는 계집합들인데 이제 1은 있지만 0이 없는 개구간을 가지고 오시고 이제 0은 있지만 1이 없는 개구간을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1은 있지만 0이 없는 개구간, 0은 있지만 1은 없는 개구간. 이제 물론 그런 개구간들이 이제 공역에 있고 결국은 이걸 역상하시면 정의역에서 이제 A가 되고 얘를 역상하시면 정의역에서 A 여집합이 되는데 연속함수니까 이런 계집합이 역상을 시킨 거 얘네 둘 다 이제 계집합이 맞다. 그래서 A도 계집합이고 A 여집합도 계집합이고 결국 A 여집합이 계집합이라는 얘기는 A가 또 패집합이고 결국 A가 객패가 다 되는 집합이고 경계가 공집합이다. 예.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을 확인하실 때는 1만 있는 개구간, 0만 있는 개구간 이걸 이용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반대쪽 방향을 확인하실 때는 이제 아까 치역에 있는 원소 두 개에 대해서 둘 다 있는 거, 둘 다 없는 거, 하나만 있는 거 이제 4경우로 나눠서 역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역 쪽에 있는 계집합을 꺼내와서 역상을 해보시면 되는데 공역 쪽에 있는 계집합을 치역에 있는 두 점에 대해서 4가지 경우로 나눠서 각각 역상을 해보시면 그리고 둘 다 있을 때는 정의역 전체가 나오고 치역의 점이 둘 다 없으면 공집합이 나오고 둘 중에 하나만 있을 때는 A나 A의 여집합이 나오는 상황이 되는데 오른쪽은 객패가 다 되는 쪽이 오른쪽의 가정이어서 결국 다 계집합이 되는 상황.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을 확인하실 때는 뭐 치역에 있는 점을 갖고 있는 종류로 4가지에 대해서 나눠서 확인하시면 그래서 가로 1번의 확인을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가로 2번은 P라는 점에서 연속이다 라는 거하고 P가 이제 경계점이 아니다를 확인하시면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얘를 지금 부정했어요. 지금 경계가 아닌 걸 보여야 되는데 부정해서 경계점이다 이렇게 지금 부정하고 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경계점이다 라고 시작을 했으면 계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A랑도 만나고 A 여집합하고도 만나야 돼. 그래서 경계점은 뭐 계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A랑도 만나고 A 여집합하고도 만난다. 그래서 그 계집합을 뭘 갖고 와도 A도 있고 A 여집합도 있는데 그 계집합을 보냈을 때 A에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제 1에 대응하는 부분도 있고 계집합은 여집합 부분도 있으니까 0에 대응하는 부분도 있어서 P를 갖고 있는 계집합을 보낼 때마다 0하고 1이 다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둘 다 나오는 상황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P가 1로 대응할 수도 있고 이제 뭐 P가 이제 0에 대응할 수도 있을 텐데 만약에 P가 1로 대응하게 되면 역시 이제 1은 있지만 0이 없는 공역의 계집합을 택해 와요. 이런 걸 택해 오면 이제 보내서 속 들어가게 되는 정역의 계집합을 찾는 게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어떤 계집합을 보내도 0하고 1이 같이 나와요. 어떤 계집합을 보내도 0과 1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1만 갖고 있는 계집합을 꺼내오면
결국은 포함관계가 당연히 안 돼요. 이제 여기는 0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연속 얘기가 성립하지 않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만약에 0에 대응하는 상황이어도 0만 있고 1이 없는 개구간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이런 개구간을 갖고 오면 역시 포함이 성립하는 G는 찾는 게 불가능해져. 역시 뭐 똑같은 얘기로 G를 보낼 때마다 0과 1이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애를 갖고 와도 포함이 성립하지 않는 거고, 이런 애를 갖고 와도 포함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포함이 성립하는 G를 찾는 게 불가능하다. 결국 이제 P에서 연속이 아닌 걸 확인한 거죠. 그래서 결국 얘를 부정하고 출발하게 되면 P에서 불연속이 돼요. 예, 그게 바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을 확인한 것이다. 예. 물론 확인하는 과정에 대해서 다시 보시면 경계라는 거는 뭐 계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A랑도 만나고 A 여집합하고도 만난다. 이건 이제 경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하면 계집합을 보낼 때마다 0과 1이 같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뭐 1만 있는 계집합을 갖고 오는 상황이나 0만 있는 계집합을 갖고 오게 되면 포함을 성립시켜주는 계집합은 존재할 수 없다가 돼. 이제 오른쪽에서 이제 왼쪽 방향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 경계점이 아니다. 그러면 연속이 맞다. 이걸 확인하시면 되는데, 경계점이 아니다라는 거는 뭐 내점이나 외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뭐 외부, 내부, 경계로 다 분할이 일어나니까 뭐 경계가 아닌 상황이면 외점이거나 이제 내점인 상황이 될 텐데, 내점에서도 연속이 성립하고 외점에서도 연속이 성립하는 내용을 보시면 만약에 이제 내점이라면 결국은 이제 내점이니까 이제 A 쪽으로 쏙 들어가는 이제 계집합이 찾아지는 상황이 되고, 결국은 내점이란 얘기는 이미 A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1에 대응해요. 1에 대응하고, 그럼 1을 갖는 계집합을 뭘 갖고 와도 아까 여기서 찾아놓은 G를 결국 보내게 되면 A에 쏙 들어갔으니까 다 보내봤자 1이에요. 그러니까 1을 갖는 계집합이 뭘 갖고 와도 이런 애를 보내면 포함이 성립하게 돼. 결국은 내점이기 때문에 쏙 들어가는 계집합이 존재하는데 그 계집합이 연속을 확인할 때 필요한 계집합 역할을 한다. 포함이 성립하는 계집합의 역할을 얘가 한다. 그래서 연속이 성립한다. 그래서 내점일 때는 연속이 이렇게 성립할 수밖에 없고, 외점도 똑같은데 외점이란 얘기면 여집합 안쪽으로 쏙 들어가는 역시 G가 존재하는 상황이고, 이제 외점이니까 A에는 지금 없는 애고 이제 0으로 대응할 거고, 그래서 0을 갖는 계집합을 뭘 갖고 와도 포함이 성립하는 계집합을 찾아올 수 있는 게 역시 이 안쪽으로 쏙 들어가는 G가 존재하고 그 G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포함이 성립하는 G가 역시 된다. 그래서 결국 내점에서 등장하는 그 G가 연속을 해결하는 G가 되는 거고, 외점에서 등장하는 그 G가 결국은 여기 해결하는 또 G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점에서의 연속성이나 외점에서의 연속성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경계점이 아니라면 그 점에서 연속이 또 맞다. 그 다음에 또 거리 공간에 대한 이제 포함 관계에 대한 이제 동치 관계가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블럭으로 얘기했던 내용하고 이제 개념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블럭으로 얘기를 드렸을 때 이제 2칸 블럭으로 생성한 곳하고 4칸 블럭 생성을 한 곳을 비교를 할 때, 그래서 편의상 얘를 이제 기저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2칸을 적당히 합집합을 시키면 4칸이 만들어져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기저 원소들은 각각 여기에 기저들을 합집합으로 만들어져요. 그럼 결국은 얘네들을 다 만들 수 있다라는 거는 얘가 더 강한 공간을 생성한다. 그래서 뭐 느낌으로는 조금 더 기저 형태가 자잘자잘한 기저를 갖고 있을 때 생성한 게 더 강하다. 뭐 이런 게 이제 직관적인 느낌이고, 수학적으로 표현하실 때는 이쪽의 기저 원소들이 얘네들의 기저들의 합집합으로 표현이 된다. 얘네들의 합집합으로 얘가 표현이 된다. 그러면 이쪽이 더 강하다. 이런 내용이. 그럼 거리 공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거리 공간에서는 이제 볼들이 기저인데, 얘네들에 대해서 이런 강약이 성립한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얘가 강하다라는 내용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쪽에 있는 볼, 편의상 얘를 2번이라고 부르고 얘를 그냥 1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근데 2번에서 그 볼들하고 1번에서 하고 볼들의 관계가 1번에 있는 볼들이 2번들의 볼들의 합집합으로 표현이 된다 해요. 그러니까
편의상 뭐 이렇게 볼이 잡혔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D원 동네에서 뭐 X가 중심이고 반지름 입실론은 뭐 볼을 갖고 일반적인 이제 1번 공간에 있는 볼을 갖고 오게 되면 여기 2번 공간에 있는 볼들을 안에 넣을 수 있을 때, 그래서 노란색을 지금 2번 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에서 볼을 줄 때마다 2번에 있는 볼을 안에다가 넣을 수 있을 때, 그 안에다 넣을 수 있다라는 거는 합집합으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 안에 넣는 게 있다라는 건 점을 바꿔도 또 안에 넣는 게 있고, 점을 바꿔도 안에 넣는 게 있다라는 내용은 결국 이 노란 것들을 합을 했을 때 여기 1번 볼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 2번이 더 강하다라는 내용은 1번에서 볼을 줄 때마다 그 안에 2번 볼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번에서 볼을 줄 때마다 그 안에 2번 볼을 넣을 수 있다. 그럼 2번에 있는 볼들을 합집합해서 1번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얘가 더 자잘자잘한 볼이고 그걸로 생성한 공간이 더 강하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뭐 상황이나 이제 거리 공간에 대한 상황이나 뭐 차이가 없이 같은 개념에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기 B번에서 좀 하나 더 주목해서 보실 만한 부분은, 사실은 이제 1번에서 볼을 택하고 점을 중심점이 아닌 다른 점을 찍고 넣는 걸 찾고 다른 점을 찍고 넣는 걸 찾고 다른 점을 찍고 넣는 걸 찾아내는 상황이 이제 2번이 더 강하다라는 내용을 확인하는 개념인데, 여기 명제를 보면 다른 점을 찍을 필요 없이 그냥 중심점을 찍고 볼을 찾아내는 걸로 해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을 바꿔서 볼을 찾고 점을 바꿔서 볼을 찾고 점을 바꿔서 볼을 찾을 필요 없이 그냥 여기에 중심점하고 그냥 똑같은 점에 대해서만 볼을 찾아오면 된다. 뭐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중심점하고 그냥 똑같은 중심점에 대해서 안에 들어가는 볼만 찾아도 더 강한 얘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리 공간끼리에 대한 강약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B번이 동치고, B번은 1번에서 볼을 줄 때마다 똑같은 중심점에 대해서 안으로 쏙 들어가는 2번 볼을 찾아올 수 있다. 그러면 2번이 더 강하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상황하고 전체적으로는 같은 상황이에요. 안에 넣는 애가 찾아진다. 결국 이렇게 안에 넣는 애가 찾아진다. 합으로 얘를 만들 수 있다. 얘가 더 강하다. 그 다음에 또 참고 명제를 보시면, 이제 뭐 D1이라는 거리하고 이제 D2라는 거리에서 이제 같은 점 XY를 거리를 쟀더니, 거리를 잴 때마다 한쪽에서의 거리가 이제 뭔가 이렇게 부등식이 성립하는 상황이 있을 때, 다음 문제도 이 상황이 좀 있어요. 이제 각각의 거리로 이제 같은 점들의 거리를 잴 때마다 뭐 D2 쪽에서 거리 잰 게 크거나 같은 게 성립하면, 만약에 이런 거리 관계가 성립했을 때는 여기 D2로 만든 거리 공간하고 D1으로 만든 거리 공간에 대해서 포함 관계가 성립을 하는데, D2 쪽에서 크거나 같은 쪽으로 성립하게 되면 D2 쪽의 거리 공간이 더 강하다가 성립하게 돼.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등식이 만약에 확인이 되면 거리 공간끼리에 대한 포함 관계가 이렇게 성립한다. 이런 거를 좀 역시 기억을 좀 하고 계셔야 돼. 그래서 만약에 D2 쪽이 크거나 같은 쪽으로 성립하는 걸 확인하게 되면 D2의 거리 공간이 더 강하다. 그래서 여기 D2 쪽이 크거나 같은 쪽으로 성립하면 D2 쪽이 더 강하다. 이 부등식을 보시고 바로 이 포함 관계에 대한 상황을 생각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등식이 성립했을 때 D2가 더 강하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시고, 다음 문제에서도 이 관계가 한번 나오니까 이걸 또 그때 또 적용을 하시면 돼요. 이런 부등식을 확인하고 나서 이런 포함이 성립한다. 그리고 이걸 확인하는 과정을 중간에 이제 볼을 가지고 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데, 이런 부등식이 성립했을 때 이 볼에 대한 이제 포함 관계가, 이런 포함 관계가 성립하는 걸 좀 확인이 바로 돼요. 그래서 이제 D1 볼을 줄면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D2 볼을 찾을 수가 있다가 성립하게 돼요. 그래서 D1 볼을 주면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D2 볼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얘네들의 합으로 얘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D2의 합으로 얘를 만들 수 있다. D2로 만든 공간이 더 강하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는 게 아까 위에 참고 내용이랑 같은 거고, 요 부등식이 요 포함 관계가 이제 바로 해결이 돼. 그래서 요 포함 관계를 그대로 해결해 보시려면 여기서 Z를 뽑으면 그 Z가 여기 들어간다를 확인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Z를 뽑고 시작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 Z하고 X의 거리가 이플론보다 이제 작을 건데,
D2볼에서 뽑은 Z면 D2에서 거리를 쟀을 때 반지름보다 작아지는 상황이 성립할 건데 D2하고 D1은 이미 부등식이 성립하니까 D2에서 거리 잰 거하고 D1에서 거리 잰 거는 D2 쪽이 크거나 같다가 성립을 하고 그러니까 D1에서 거리를 쟀을 때 X하고 Z의 거리도 Y보다 작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D1 볼에서도 X하고 Z의 거리가 Y보다 작으니까 이 볼 안에 Z가 들어간다라는 게 얘하고 Y의 크기 관계 때문에 바로 나오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결국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하면 볼끼리는 이런 포함 관계가 성립을 하고 물론 이 볼은 같은 중심하고 같은 반지름을 썼을 때에 대한 볼이에요. 그래서 같은 중심하고 같은 반지름을 썼을 때 볼끼리 이런 포함 관계가 성립을 하는데 이 관계를 이 볼을 줄 때마다 속에 들어가는 이 볼이 찾아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볼을 줄 때마다 이 볼을 찾아올 수 있다. 결국은 얘네들의 합으로 얘를 만들 수 있다. 그게 D2가 더 강하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으로 이제 성립하는 거고, 이따 문제 상황에서는 이 상황이 성립했을 때 이 상황이 성립하는 걸로 바로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여기 부동식이 성립하면 D2 쪽이 더 강하다. 그러니까 큰 쪽으로 성립한 쪽이 더 강하다. 이 내용을 이따가는 바로 풀이 과정에서 쓸 거예요. 예, 말로 말씀드린 내용 이제 다시 보시면 여기에 이제 D1에서 이제 X가 중심이고 반지름 실론인 D1에서 이제 볼을 줄 때마다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D2 쪽에 이제 볼을 찾아올 수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역시 여기다가 들어갈 반지름 찾아오면 되는데 여기랑 똑같은 반지름을 쓰시면 이게 포함이 성립한다. 예. 그래서 이쪽에서 볼을 줄 때마다 이 안에 들어갈 볼을 찾아올 수 있다. 이 반지름하고 똑같은 반지름을 쓰면 해결이 된다. 예. 이제 지금 확인했던 그 참고 내용들을 이제 여기 47번에 이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7번에 나와 있는 전체 집합은 그냥 정의역이 영역폐 구간이고 공역이 실수 집합인 연속함수들, 그냥 실함수고 정의역이 이런 폐 구간인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연속함수들을 모아놓은 게 지금 47번의 전체 집합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리가 이제 두 개가 나와 있는데 D가 정의되어 있는 거리를 보시면 그래서 그냥 여기 함수값끼리 빼고 절대값을 하고 나서 정역 전체에서 이거에 대한 상한값, 뭐 사실 여기 연속들이 있기 때문에 뺀 것도 사실 연속이고 절대값을 한 것도 사실 연속이고 전체적으로 이거 자체도 연속이고 정의역도 지금 유계폐 구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는 최대값이 존재해서 이 상하는 실제로 최대값이랑 같은 상황이야 지금은. 어쨌든 뭐 FT하고 GT를 빼서 절대값을 하고 이 구간 내에서 이제 상한값을 찾은 게 D의 정의예요. 이제 거리 D에 대한 정의고, 거리 E에 대한 정의는 이제 FT하고 GT를 빼고 절대값을 한 다음에 0에 대해서 적분한 값을 뭐 E의 거리로 정의했어. 그래서 D는 뭐 상한값으로 E는 적분값으로 이렇게 둘을 이제 정의해 놓은 상황이고, 이제 질문은 여기 포함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해라. 그래서 D로 만든 거리 공간이 더 강하다. 그리고 같지는 않다. 이걸 확인하는 게 지금 47번. 그래서 결국 저희는 제일 마지막에는 이걸 확인하시면 돼요. 이제 D가 더 강하다. 그리고 반대 포함은 되지 않는다. 결국은 반대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같지는 않다인 것. 그래서 D가 더 강하다, 반대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걸 확인하는 게 같지는 않으면서 D가 더 강하다를 확인하는 거니까 저희가 확인해 볼 게 두 가지예요. D가 더 강하다, 그리고 E가 더 강할 수는 없다. 이 두 가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이 포함 관계를 확인하고 반대 포함이 안 되는 거에 대한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 D라는 거리하고 이제 E라는 거리가 사실 같은 FG에 대해서 거리를 쟀을 때 성립하는 부등식이 있다라는 걸 먼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아까 이제 E라는 것의 거리는 이제 적분으로 정의가 되어 있었고 D라는 것의 거리는 이제 상한으로 정의가 되어 있었는데, 사실 요 함수값하고 이제 상한값, 사실 이거 최대값이라고 보셔도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함수값하고 최대값하고를 비교해 보면
최대값 쪽이 당연히 크기 때문에 얘를 최대로 바꾸게 되면 당연히 부등식이 성립을 하게 되고, 이 최대값은 어떤 상수라고 보시면 되고, 이 상수를 0, 1 구간에서 적분했으니까 밑변 길이는 1을 곱하면 되는 거고, 뭐 곱하나 마나니까 그대로 요 값이 나오게 돼. 그래서 정확하게 함수값과 뭐 최대값에 대해서 성립하는 그 부등식이 있고, 이 부등식 상황이 정확하게 이 거리값에 대한 부등식 상황을 그대로 이어주게 돼. 그래서 거리값 길이에 대해서 이렇게 부등식이 성립하고 있다. 그럼 이제 아까 참고 내용을 이제 적용하시면 돼요. 뒤쪽에서 거리 잰 게 큰 쪽으로 성립하고 있으면 결국 뒤에서 만든 공간이 더 강하다. 이게 아까 참고 내용이에요. 뒤쪽에서의 거리값이 더 큰 쪽으로 성립하고 있고, 그러면 뒤쪽의 공간이 더 강하다. 이게 아까 참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등식에 의해서 뒤쪽의 거리 공간이 더 강하다. 그래서 일단 보여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거리값에 대한 부등식으로 확인한다. 이게 아까 그리고 참고 내용이었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남은 부분은 반대쪽 포함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걸 이제 확인하시면 돼요. 저걸 확인하시면 되고, 시작은 이제 부정하고 출발했어요. 이제 저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이제 모순이 나오고 되지 않는다. 이렇게 확인하는 흐름이고, 이제 이게 성립하는 상황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그럼 이제 여기에서 볼을 주면 여기 있는 볼을 이제 넣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볼을 꺼내올 때 안에 넣는 볼을 찾아올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뒤쪽에서 이제 볼을 주게 되면 이가 더 강한 가정을 줬기 때문에 결국 안쪽으로 2에서 만든 볼을 넣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했기 때문에 작은 쪽에서 이제 볼을 꺼내오면 안쪽으로 넣을 수 있는 볼이 찾아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중심점에 들어갈 함수는 뭐 계산 편의를 위해서 그냥 상수함수를 갖고 왔어요. 이게 계산이 가장 편하기 때문에 그냥 상수함수 0을 이제 중심점에 갖고 왔어요. 그래서 뭐 중심점을 뭘로 쓰는 건 사실 관계가 없고 그냥 계산 편의를 위해서 상수함수 0을 가지고 온 거예요. 어쨌든 D에서 볼을 주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2에서의 볼이 존재한다. 결국 이런 R이 존재하는 상황이야. 적당한 반지름이 존재한다.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적당한 반지름이 존재한다. 반지름은 충분히 작은 숫자 중에서 찾아와서 쓸 거기 때문에 뭐 1보다 작다라고 해도 이게 뭐 일반적인 상황이, 그래서 충분히 작은 애 중에서 여기 쓸 거니까 뭐 1보다 작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이렇게 포함이 성립하는 R이 존재하고 그 R은 뭐 1보다 작다 뭐 여기까지 지금 진행을 했고, 저희는 결국 모순 얘기를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결국 이 포함하고 이제 맞지 않는 뭔가 다른 함수를 찾아오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이 포함이 성립하면 여기에 있는 애들은 여기 다 있어야 되는데 여기 2에는 있는데 D에는 없는 G를 찾아오면 여기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없으면 사실 이 포함 관계가 됐으면 여기서 G를 뽑았으면 여기에도 G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들어가 있고 이쪽에는 G가 들어가 있고 이쪽에는 G가 안 들어가 있는 이 포함하고 맞지 않는 그런 G를 하나 언급하면 모순이.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는 있고 이렇게는 안 들어가는 그 G를 하나 보여주시면 바로 모순이고, 그러면 바로 이쪽 얘기를 확인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런 모순 얘기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G를 찾으시면 되는데 직관적인 모양을 좀 보시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형태에 들어가는 형태들이 어떤 형태인가를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뭐 발레를 적기 전에 이제 확인을 좀 해보시면 F에서 이제 거리가 1보다 이제 작은 애들,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여기 써져 있긴 한데 F가 지금 상수함수 0이어서 0하고 얘를 빼서 절대값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상각값을 찾아서 그게 1보다 작은 애들을 찾는 건데, 결국 이제 절대값을 해가지고 최대값이 이제 1보다 작은 애들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1하고 마이너스 1을 경계로 요 사이에 뭔가 그려지는 애들이, 절대값을 해도 결국 요 사이를 벗어나지 않을 거고, 그럼 이제 최대값이 1을 넘지 않는 상황이 오겠죠. 그래서 이 볼에 들어가는 애들의 직관적인 모양을 생각하실 때는
이제 F가 지금 0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위아래로 이제 1과 마이너스 1까지 벌리고 나서 물론 점선으로 쓰시고 그 사이에 그려지는 연속함수를 그리게 되면 이 녀석을 절대값까지 하고 최대값을 구했을 때 여기가 점선들이니까 1을 넘지 않게. 그래서 이 볼에 들어갈 녀석들의 직관적인 생각은 1과 마이너스 1 사이를 점선으로 그리고 그 사이에서 연속함수를 그려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이에 그려지는 연속함수들이 이 볼에 들어갈 녀석이다. 근데 저희는 안 들어갈 녀석을 찾아내야 돼요. 안 들어갈 녀석을 찾는다는 얘기는 이 사이를 벗어나는 함수들, 여기를 좀 삐져나가게 그리거나 이 아래로 조금 삐져나가게 그리는 애들, 이 사이에 그려지는 애들이 이 볼에 들어가는 녀석들의 직관적인 생각이니까 저희는 안 들어갈 녀석을 일단 찾아내야 되니까 이 위로 조금 벗어나게 그려지는 부분이 있거나 이 아래로 조금 더 벗어나게 그려지는 부분이 있으면 안 들어가는 녀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들어갈 녀석들이 이 사이에 그려지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나서 저희가 안 들어갈 녀석을 일단 찾아야 되니까 이 위로 조금 비껴나가게 그려지는 애 혹은 아래쪽으로 비껴나가서 그려지는 애를 그리시면 돼요. 어쨌든 이 볼에 있는 애들은 이 사이에서 그려지는 연속함수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볼은 이거 잠깐 조그맣게 다시 그려놓겠습니다. 이에서 결국 이제 볼을 그리는 상황을 보시면 뭐 이제 F가 역시 0이기 때문에 뭐 빼서 절대값 한 건 그냥 G의 절대값이고 결국 0을 적분해서 R이 넘지 않는 애들을 찾아오시면 되는데 절대값까지 했으니까 결국은 뭐 아래에 좀 그려지더라도 절대값은 좀 위로 그려질 텐데 어쨌든 절대값까지 하게 되면 다 위에 그려질 텐데 이렇게 0과 1 사이에서 위에 이렇게 뭐 그려질 텐데 이 넓이가 여기 넓이가 R보다 작은 애들이 볼에 들어갈 녀석들이, 그래서 이 볼에 들어갈 녀석들의 직관적인 생각은 0과 1 사이에서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넓이가 R보다 작게 되는 그런 애들이 이 볼에 들어갈 녀석들이, 저희는 그런 녀석들이 필요해요. 넓이 값이 R보다 작은 애들이 필요해요. 그런 애들이 여기 들어갈 녀석들이고 저희는 여기에 안 들어갈 녀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넓이는 R보다 작고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위로 조금 삐져나가는 부분이 있는 그래프를 찾아오시면 돼요. 위로 조금 삐져나가게 그려지면서 넓이가 R보다 작은 그런 G를 정의를 하시면 이 관계를 만족하는 G가 정의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넓이는 R보다 작고 그래프는 요 밖으로 좀 나가는 부분이 있게끔 그래프를 그려오시면 돼요. 사실 그런 그래프는 뭐 당연히 유일하지 않고 여러 개의 그래프들이 가능한데 예를 들면 그냥 위쪽에서만 이제 그림을 그렸을 때 넓이가 좀 작게 되게 넓이는 저희가 R보다 작은 상황이 필요하니까 여기 뭐 삼각형의 넓이가 좀 R보다 작게 되게 하면서 1보다 비껴나가는 부분이 있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 볼에는 못 들어가는 상황이, 그래서 얘보다 더 위쪽에 그래프가 그려지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 안 들어가는 상황이 되고 넓이가 R보다 작으면 여기 들어가는 상황이 돼. 그래서 뭔가 여기 삼각형의 넓이는 R보다 작으면서 뭐 1보다 더 비껴나가는 부분이 있게끔 뭔가 그런 상황의 G를 정의하시면 돼. 뭐 그런 게 유일하진 않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절편이 2가 되는 상황에 이 노란 그래프를 그리면 1 바깥쪽에 나간 부분이 있으니까 이 상황이 돼요. 이제 요 D볼 안에 안 들어가는 상황들이 돼. 그리고 요 넓이를 계산하실 때 이 길이가 지금 2니까 이 밑변 길이가 만약에 2분의 R이 되게 되면
곱하면 R이고 삼각형계 2분의 1까지 곱하면 넓이가 2분의 R이 되는 상황이, 넓이가 2분의 R이 되면 당연히 R보다 작아지는 상황이, 그래서 여기 뭐 높이는 2가 되고 뭐 밑변은 2분의 R이 되도록 하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R이 되고, 그러면 이제 R보다 작은 상황에 만족이 되는 상황이, 그래서 결국은 길이의 관계가 2분의 R과 2가 되도록 이런 식을 이제 정의를 해도 저 G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결국은 요 기울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계산하시면 2분의 R분의 2니까 뭐 R분의 4 그 마이너스 붙인 게 기울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R분의 4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뭐 식을 써보면 이제 2분의 R보다 큰 쪽하고 2분의 R보다 작은 쪽에 대해서, 그래서 2분의 R보다 큰 쪽에서는 0이라고 정의를 하고, 2분의 R보다 큰 쪽에서는 0이라고 정의를 하고, 2분의 R보다 작은 쪽에서는 요 직선식으로 정의를 하시면 되겠죠. 절편이 y절편이 2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R분의 4가 되도록. 그래서 저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지금 이 노란 그래프가 정의된 상황이에요. 노란 그래프가 정의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최대값이 지금 2니까 최대값이 지금 2예요. 최대값이 지금 2가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 볼 안에 못 들어가요. 여긴 최대값이 1이 되는 애들이 지금 볼에 최대값이 1보다 작은 애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1보다 더 큰 값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볼에 못 들어가는 거고, 저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선을 비껴나가는 부분이 있게 되면 여기 못 들어가요. 일부러 그런 애를 그린 거고, 그 다음에 그 적분값은 실제로 여기 삼각형의 넓이값이고 일부러 이 넓이값이 2분의 R이 되도록 저희가 맞춰놓은 거기 때문에 넓이값이 2분의 R이고, 물론 R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 볼 안에 G가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는 안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는 이 G를 지금 정의한 상황이고, 이런 G가 있다는 얘기는 이 포함관계하고 모순이 되는 상황이다. 결국은 이 가정이 잘못돼서 이렇게 성립할 수 없다. 이제 둘 다 보였기 때문에 지금 뭐 완성을 한 건데,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이제 뭐 거리가 지금 2개가 정의되어 있는데, 이제 포함관계 중에서 이 포함관계가 확인되는 상황이 이 거리값들 간의 부등식이 성립했기 때문이다. 참고 내용으로 확인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반대쪽 포함이 성립하지 않는다를 확인하기 위해서 뭔가 모순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순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쪽 볼에는 안 들어가고 이쪽 볼에는 들어가는 이런 G를 찾아오시는 게 필요하고, 그럼 이런 볼들을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볼은 넓이로 이제 확인하는 볼이고, 이 볼은 최대값으로 확인하는 볼인데, 최대값이 1보다 작은 애들이 모이는 상황이, 그래서 최대값이 1보다 크게 되는 거를 찾으면 안 들어가는 상황이 되고, 넓이가 R보다 작으면 여기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넓이는 R보다 작고 최대값은 1보다 큰 데 있는 그런 G를 찾아오시면 된다. 물론 여러 개의 G가 물론 다 가능해요. 뭐 여기 1보다 크면서 넓이가 R보다 작은 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의 발레들을, 그런 상황의 G들을 뭐 적당히 찾아오시면 돼. 그럼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볼이 직관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이 볼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이 볼에 있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볼에 있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이 관계에 맞는 G들을 찾아올 수가 있으니까, 이 볼에 있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고 이 볼에 있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직관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다음 48번은 뭐 간단해요. 지금 항등사상이 이제 위상동형이 되는 상황하고 정역공역의 위상이 똑같은 상황하고에 대해서 동치다라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위상동형 사상이면 원리함수도 연속이고 이제 역함수도 연속이어야 되는 것,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항등이 연속이 된다, 정의역이 더 강하다라는 거랑 동치고, 역함수는 방향이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역함수는 얘가 정의역이니까 얘가 연속이 되려면 정의역인 타우트가 더 강해야 되는 거고,
결국은 이게 둘 다 되는 게 결국 위상동형이니까 이게 둘 다 된다라는 건 물론 같은 얘기가 돼서 결국은 항등이 위상동형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같은 위상이다. 뭐 자연스러운 내용이고 항등의 연속 개념하고 정의역이 강한 거가 이제 동치다. 뭐 그런 입장에서 바로 얘기하시면 돼요. 지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